안녕하세요. 텍스솔루션부 절세연구소 문정현입니다. 지킷의 4편 연금과 세금 리뉴얼 6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연금계좌에 퇴직금이 없고 다른 재원만 있을 때 인출 시 어떻게 과세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금계좌는 납입, 운용, 인출이라는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인출 단계에서는 그간 납입했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집니다. 세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그 인출 순서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정해놨습니다. 만약 여기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인출되고 다음으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의 과세 이슈는 아주 간단합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나중에 인출할 때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라 과세 제외됩니다. 다만 이렇게 과세 제외되는 금액도 연금 수령 한도 계산에는 영향을 준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출되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특히 운용수익의 경우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해당 재원에서 인출될 때에는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는 인출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 외 수령으로 구분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요. 먼저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는 운용수익 등의 과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연금 수령액의 3.3에서 5.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나이에 따라 구분되고 70세 미만은 5.5%, 70에서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부터는 3.3%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급받는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만약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16.5%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등 상황을 보고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에 1,200만 원 이하라면 3.3에서 5.5%로 원천징수된 세금만 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종합과세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때도 본인의 상황을 보고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걸 도식화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하였는지 판단합니다. 연금 수령이 아닌 연금 외 수령이라면 기타소득으로 16.5% 원천징수되고 세부담이 종결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이라면 이때 그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지를 살펴보고 1,2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이 종합과세를 받을지 분리과세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연금 수령한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받을지 분리과세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와 차이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16.5%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는 경우와 종합과세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해서 유리한 경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했을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의 16.5%를 기타소득으로 납부하면 과세가 종결됩니다. 즉,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의 예시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이 2억이고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인 고객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해 보면 4,800만 원인데요. 고객은 그 한도를 초과한 1억을 인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좌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5천만 원,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세법상 인출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받지 않은 5천만 원이 먼저 인출됩니다. 해당 재원에서 한도 내 수령은 4,800만 원이고 한도 초과는 200만 원이 되나
어차피 과세 제외되므로 세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한도 4,8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서 모두 사용했으므로 그 다음 인출되는 운용수익 등은 5천만 원 모두 연금 외수령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고 다만 16.5%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어서 해당 고객의 2년차 설계를 보겠습니다. 고객의 다음 연도 연금계좌 평가액은 1억이고 연금 수령 연차는 7년 차이므로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해 보면 3천만 원이 됩니다. 현재 계좌에는 운용수익 등만 남아 있으므로 해당 재원에서 1억 원이 모두 인출될 것입니다. 이때 연금 수령 한도 내인 3천만 원은 3.3에서 5.5%로 원천 징수됩니다. 이 3천만 원은 1,2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추후 종합소득 합산 신고를 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연금 외수령이고 해당 금액의 16.5%를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되어 분리과세 종결됩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연금 계좌에 있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수령 시 유의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납입한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연금 수령을 하든 연금 외수령을 하든 모두 과세 제외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1차적으로 3.3에서 5.5%로 원천징수되지만 그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또는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연금 외수령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서 수령액의 16.5% 원천징수 후 과세가 종결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없는 경우 다른 재원을 인출할 때 어떻게 과세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종합과세될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